저희 보상가 배상TV 네이버 카페가 있는 건 아시죠? 거기에서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한 개를 또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연 언제 합의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이 질문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통사고로 경상 그리고 중상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이 한 80개가 다 돼가네요. 이거 빨리 1000개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제가 이 영상 때문에요, 하루에 잠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짧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 합의를 해야 되냐? 이 질문에는요, 모든 피해자들이 두 가지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택할 거냐, 아니면 합의금보다 치료를 우선적으로 할 거냐.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처음부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동차 지불보증으로 받은 경우에는요,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힘듭니다. 만약에 의료보험 처리를 하실 거면 최초부터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합의를 하고 나서 내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가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일반으로 처리가 되지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반 수가는요,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보다 한 4배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요, 이 점을 꼭 감안해서 합의 시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면요, 보험사에는요, 조기 합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빨리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치료비를 더 얹어서 합의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완벽하게 치료가 끝난 사람보다 더 빨리 합의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치료비를 합의금에 더 얹어서 준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보험회사의 보상가 직원들은요, 이 조기 합의라는 게 자기 인사고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다 조기 합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고려를 해서요, 지금부터 중상하고 경상을 나눠서 합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 경험칙상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우선 제 기준에서 중상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합의금에서 후유장애 부분이 산정이 되는 피해자를 말하고요, 이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척추가 골절된 경우 말고는 전부 다 수술을 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요, 가장 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가요, 다리인데요. 그래서 다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다리에 우리가 핀을 몇 개 받고 이렇게 수술한 경우 있죠. 이 경우에도요, 아무리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영구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시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장애가 나오는 경우는요, 이게 수술을 한 후에 발목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걸 말하고요,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덜 움직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재활이 되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말해요. 우선요,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조기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영구장애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영구장애로 합의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금액이 일단 맞지가 않을 뿐더러 환자분이 나중에 합의하고 나서요, 이후에 치료비가 얼마 들어갈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요, 최소 6개월까지는 합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요, 영구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리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을 발급을 받아서요, 이 금액을 전액 보험사가 인정을 했을 때 합의를 하고요, 만약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소송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구장애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한시장애인데요, 내가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 애매한 경우에는요, 의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가 뼈에 중간이 딱 부러졌어요. 그래서 핀 한 개 딱 받고 6개월 뒤면 완전히 붙어서 이 움직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 그 정도의 부상이라면은 굳이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돈만 더 준다면은 조기 합의하고 끝내도 상관은 없어요. 한시장애는요, 보통 3년에서 한 7년 정도의 기간을 보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장애를 인정받고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았다. 물론 이 향후 치료비는 일반 수가겠죠. 그리고 그 금액을 전부 다 보험사가 인정을 했다. 그러면은 조기 합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요, 조기 합의를 할 때는요,
충분히 조기 합의에 대한 이점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치료 전부 다 받고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서 합의하는 거랑 지금 조기 합의하는 거랑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이렇게 판단된다면 굳이 조기 합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상에 대해서는 연구장이든 한시장이든 본인이 판단하기가 힘들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선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사한테 장애가 남을지 관절 움직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를 꼭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어봤는데 의사가 이거는 관절면에 약간 침범을 해서 이거는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 그건 연구장애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영업 다니는 뭐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원무과라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가 소개시켜주는 뭐 손해사정사라든지 그런 사람 말만 전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진짜 보험사하고 쿵짝쿵짝해서 빨리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따로 주치의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대학병원에 외래를 잡아서요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중상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경상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상은요 염자부터 뭐 수술이 필요 없는 추간판 탈출, 뭐 미세골절, 인대 손상 전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요 소득이 높을수록 입원을 많이 할수록 과실이 적을수록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인 사람이 2주만 입원해도 합의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이 대부분 2주를 입원을 안 하든지 아니면은 통원으로 그냥 치료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미 39회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 합의 시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요 염자를 제외하고요 디스크 진단, 인대 손상 진단, 그리고 미세골절 진단 이건 솔직히 치료하면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보험사 담당자한테요 한시장애에 대해서 주장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보험사에서 좋다 빨리 합의하면은 이거 일시적인 한시적으로 장애 인정해서 금액을 산출하겠다 라고 하면요 조기 합의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시장애에 대해서 적용해서 보험사 담당자한테 손해액을 산출해서 가지고 온나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염자 진단인데요. 이건 솔직히 정답은 없지만요 경험에 의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요 공제조합을 제외하고는요 담당자마다 전부 다릅니다. 처음 담당자가 배정되면요 각자 자기 직급이 있을 거고요 자기 센터에서 자기 위치가 있을 거고 자기가 지금 현재 미결건이 몇 건이고 이번 달에 몇 건을 종결했고 자기가 지금 진급시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요 이 담당자하고요 각을 세우면서 싸우는 것보다는요 대화를 해보는 게 낫는데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분하게요. 왜냐면요 막 이렇게 담당자 했다가 그 성향이 성깔 더러운 담당자 만났다 뭐 인사고과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럼 치료 받으세요. 받고 딱 그 금액만 산정해서 지급하고 끝내겠다 아니면 그냥 소송하세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민원이 약점이지만 민원 들어와도 신경 안 쓰는 담당자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분히 얘기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가 이번 사고로 어디가 통증이 있고 이 사고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뭐가 피해를 봤다 그리고 현재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일반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사고 나서 주위에 보니까 누구는 얼마 받았고 누구는 얼마 받았다 하더라 그래도 최고 금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거의 평균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담당자한테 얘기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담당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리고요 만약에 내 소득이요 일용근로자임금보다 높다면요 사고 나자마자 내 소득에 대한 자료는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담당자 입장에서도요 이 사람은 진짜 입원해 있고 그러면 소득이 많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많아지겠구나 라고 해서 더 높은 합의금을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상자와 경상자에 대해서 나누어서 적절한 합의 시점이 언제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질문을 댓글 또는 네이버 카페 보상가배상TV 카페에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